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해? 중동에서 맨날 투닥거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기름값이나 한두 달 오르다가 말겠지.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 이런 아니란 생각을 단 1초라도 하셨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자막이 뜹니다.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5,000원을 돌파하는 건 그야말로 애교 수준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주식 어플이 시퍼렇게 질리다 못해 거래가 정지되고 영끌해서 산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며 마트의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어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수백조 원을 걸고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가장 현실적이고 잔혹한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동 전쟁이라는 반가쇠가 쏘아 올릴 글로벌 경제의 파멸적인 도미노, 그 소름 돋는 흑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멱살을 쥔 21km의 목줄. 우리가 가장 먼저 부셔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로 바라보는 낭만적인 시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곧 피 튀기는 자본의 충돌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거대 산유국들이 뿜어내는 검은 황금, 즉 원유가 바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좁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21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이죠. 매일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무려 20%, 액화천연가스 물량의 20% 이상이 이 좁은 병목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해협의 북쪽을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세계 최강인 미 해군과 정면으로 맞붙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성비 좋은 비대칭 무기는 바로 수천 개의 기로에와 값싼 자폭 드론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단 한 달만 꽁꽁 틀어 막아 버리는 겁니다. 자, 해협이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유조선 몇 척이 못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로이즈 같은 글로벌 해상보험사들은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리거나 아예 보험 인수를 거절해버립니다. 보험이 없는 유조선은 절대 바다에 띄울 수 없죠. 즉, 물리적인 봉쇄 이전에 금융적인 봉쇄가 먼저 일어나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 박동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국가에서 쓰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해협이 막히는 순간 당장 한국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수출품을 실어 나를 배와 비행기가 멈추며 전력 생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를 공급 충격이라는 점잖은 단어로 표현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백만 명의 가장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피눈물 나는 경제적 대재앙의 서막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를 돌파하면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곳은 동네 주유소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깊고 어두운 지하벙커,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월가의 거대 은행과 헤지펀드들은 단순히 원유 현물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유 가격의 등락의 수백 배의 레버리지, 즉 빚을 끌어다 베팅하는 복잡한 파생상품들을 수경 원 규모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하루아침에 50%, 100% 미친 듯이 치솟는 블랙스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베팅했던 혹은 숏을 쳤던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어마어마한 마진콜이 터지게 됩니다. 증거금을 채워 넣으라는 은행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 거죠. 돈이 없는 펀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량한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눈물을 머금고 시장의 헐값에 내다 팔아야만 합니다.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묻어둔 뉴욕 증시와 한국 코스피의 우량주들을 반토막 내버리는 완벽한 패닉셀링의 연쇄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미 역사상 유례없는 빚더미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돈을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찍어냈죠.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이미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를 겨우겨우 잡아보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끙끙대고 있는 이 시점에 유가 폭등이라는 벼락이 떨어진다면 과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완벽하게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물가가 10%, 20% 치솟는데 어떻게 돈을 덮어놓고 풉니까? 오히려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 경제가 박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10%, 15%까지 억지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지옥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금리가 10%를 넘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영끌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직장인은 한 달에 이자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소비는 완전히 얼어붙고 물건을 팔지 못한 기업들은 줄도산하며 은행들은 떼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경제 질병,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여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 즉 자본주의의 진짜 흑막과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정면전을 불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 지원국을 응징하거나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권력,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이후 아무런 금의 뒷받침도 없는 종이 쪼가리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군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원유를 사고 팔 때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밀약,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석유가 필요했고 석유를 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비축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경고했던 철옹성에 거대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달러를 버리고 자신들의 통화로 에너지를 결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령 함대를 동원해 중국의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팔아넘기고 그 대금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 위안의 탄생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치명적인 도발입니다.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이 마음껏 찍어낸 수십조 달러의 빚, 즉 미국 국채를 사줄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미국이 국채를 팔지 못하면 당장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국가부도를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란과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국지전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중국과 러시아 연합에 대한 미국의 가장 폭력적인 금융 핵무기 투하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은 그대로 끊어집니다. 분노한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자신들이 들고 있던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가의 황제들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경고하는 진짜 둠스데이 시나리오입니다.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우주 끝까지 치솟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진공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며 신흥국들은 줄줄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상위 0.1%의 거대 자본들, 에너지 인프라를 독점한 군산복합체와 곡물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전쟁이라는 합법적인 수탈 시스템을 통해 평범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증발해버린 수경원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일으키지만 그 전리품은 언제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거대 자본의 몫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중동의 모래바람 뒤에 숨겨진 미국과 이란 전쟁의 진짜 경제적 나비 효과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의 세상은 완벽하게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달러 블록과 브릭스 블록이라는 거대한 경제 장벽이 세워지고 세계화라는 달콤한 환상은 영원히 끝이 납니다. 국가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할 것이고 멈추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먼지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제 위기를 핑계로 국가가 모든 금융 거래를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강제 도입하며 우리의 금융 자유마저 박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혹한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그저 손 놓고 다가올 파멸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격렬하게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역사적으로 항상 평범한 대중이 신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던 유일한 부의 리세스 타이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종이돈부터 당장 의심하셔야 합니다. 전쟁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통을 안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컴퓨터 키보드 버튼 하나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공급망이 붕괴되어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절대 잃지 않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실물 자산으로 여러분의 부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피난처였던 금이나 은일 수도 있고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강력한 기업의 지분일 수도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이 완벽하게 통제된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통찰과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을 의미하지만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99%의 대중이 뉴스 속보의 자극적인 화면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자본의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1%는 다가올 부의 대이동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규칙을 깨달은 오늘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우주 끝까지 넓히는 짜릿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자본의 비하인드를 파헤치는 캐시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면서도 지적회감을 선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압도적이고 치밀한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